근데 지금은 가끔 가다 야식이 땡기는 날이 있어. 갑자기 야식 먹고 싶다. 저녁 금방 먹었거든? 배가 부르거든? 근데 야식이 먹고 싶어. 아 근데 내가 아직 못한 게 하나 있긴 해. 뭐? 한국에 와서 이거는 내가 아직 마인드를 바꾸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염색을 못하겠다. 아, 염색. 막 노란 머리 막 혹은 뭐 갈색 머리 아. 연한 밝은 갈색 머리 이런 염색을 못하겠어 아직. 자기는 많이 했잖아 이미. 나는 갈색 정도만 했지. 근데 약간 노란 머리도 노란 머리까지는 아니고 좀 밝게 염색한 적이 많잖아. 밝게 염색한 적이 있었지. 그게 왜냐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검은색 염색을 해버린 거야 내가. 완전 블랙으로 염색하면은 그 상태에서 다른 그 갈색을 해도 안 나와. 그 상태에서 다른 색깔을 하려면 한번 탈색하고 다시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밝은 쪽으로 갔던 거고. 중간 단계였구나. 응. 근데 뭔가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해. 북한에서도 이제 자본주의 상징은 뭐 수탉머리요, 뭐 노란머리요 이런 염색을 어떤 그 안 좋은 부르주아 생활 양식 하나 하라고 보잖아. 외형적으로는. 여기 왔는데 염색은 안 되더라 왠지 아직은. 마음이 뭐 갑자기 여기 막 밝은 막 예를 들어 노란 머리야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 틀은 못 깨겠어. 자기는 뭐 외적인 거예요 뭐 크게. 그거는 자기가 정착을 못했다 아직. 수염도 잘 안 깎잖아. 잘 안 바르잖아. 선크림 한 번 안 발랐지 아직까지. 선크림은 귀찮아.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피부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이런 거 보면은 아직 그 정착은 잘 못한 것 같아. 그런 거야? 여기는 남자들도 피부에 신경 많이 쓰나? 엄청 많이 신경 쓰지. 한국은 남자들이 화장하잖아. 늘 신기하지 않아? 근데 자기가 그렇게 좀 야생스러워서 너무 좋아 나는. 내가 이제는 자기도 알다시피 커피 없이 하루를 시작하기가 힘들잖아. 오늘 아침도 커피 배달 시켰습니다 아침에. 그건 내가 정착을 했다는 증거인 거지. 카페인 중독.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커피 없이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아니 4단계를 그때 촬영하는 날이었는데 바빠. 하루 종일 촬영하는 게. 가자마자 바로 마이크 설치하고 이제 리허설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나는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가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커피를 미처 주문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거의 촬영장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또 촬영에 투입됐어. 그날 그러니까 커피를 못 마신 거야.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내가 믹스커피 안 마시잖아. 그 옆에 있는 믹스커피를 타서 마셨어.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제작진이 급하게 커피를 사다가 주더라고.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괜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무서운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정도면 큰일 아니야 이거? 그러게 카페인 중독인데? 응.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데? 그러니까. 한 잔 안 마셨다고? 그래서 와 그때 좀 그걸 느꼈지. 요즘에는 근데 뭐 임신하고 커피 마시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분명히 있는데 병원에서 그런데 스트레스 받느니 하루 한 잔은 마셔라. 뭐 디카페인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 보면은 하루 한 잔 정도 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임신했을 때가 제일 걱정이긴 했거든. 그때는 내가 커피 안 마시고 어떻게 10달을 버티지? 근데 사실 디카페인이라도 마셔야지 뭐 그때. 아니 근데 사실 버텨야지. 그때 가서는 최대한 버텨봐야지. 근데 디카페인은 좀 괜찮지 않을까? 난 또 그렇게 생각한. 또 병원에서 또 그렇게 얘기해준다고 하니까 버텨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의사말 들어야지 뭐. 뭐 일주일에 한 잔이든 뭐 이렇게라도 한번 타협을 해봐야 될 텐데 그거는 내가 좀 정착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다. 근데 체질이 아예 바뀌어버렸다 한국에 와서. 역시 자기는 그거 있잖아. 커피는 안 마시더라도 밥 먹으면 카페 가는 그거는 익숙하잖아. 요즘에 나도 그런 습관이 좀 생기긴 했어. 근데 뭐 안 마셔도 그만이긴 한데. 그래서 약간 식습관이 바뀐 게 처음에 한국 정착 초기에는 먹는 게 자기절제가 되게 잘 됐다. 그래서 야식도 거의 안 먹었고 안녕하세요인가? 뭐 프로 예능 있잖아. 거기 보면은 야식을 끊을 수가 없다. 뭐 하루 뭐 1일 치킨에서 뭐 살이 쪘다. 뭐 이런 사연들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그냥 참으면 되지 뭐 커다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되게 가볍게 생각했거든. 그때는 야식이 애초에 땡기질 않았어. 그 시간에. 근데 지금은 가끔 가다
야식이 땡기는 날이 있어. 갑자기 야식 먹고 싶다. 저녁 금방 먹었거든? 배가 부르거든? 근데 야식이 먹고 싶어. 이거는 와 내가 진짜 한국에 오래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나한테도. 난 그러지 않을 줄 알았거든. 나도 이젠 우리나라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드는구나. 그렇네. 나는 그거 있다. 예전에 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에 세금이 들여왔는데 세금을 들여오지 않게 된 이유 뭐 이게 있어. 그런 게 사실 있어. 그때만 해도 세금이 뭔지 정확히 몰랐다. 그냥 일상에서 쓰는 집에서 뭐 우리가 관리비라고 하는 건 세금이 아니잖아. 그건 사용료잖아. 그거는 우리가 북한에서도 냈던 거잖아. 되게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뭐. 근데 이제 그거를 세금으로 다 생각을 하고 가스비, 뭐 건강보험료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게 세금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았지. 세금이 뭔지는 정확히 알았지. 보통 우리가 와가지고 이게 너무 몰라.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세금을 한 번 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그 월급에서 세금이 제외가 되고 이제 들어오잖아.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을 통해서 뭐 다시 돌려받거나 뭐 그런 과정이 있잖아. 근데 이제 프리랜서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나도 그거 잘 몰라. 그 소득세 신고 어리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인 건 신고 아는데 기간입니다라고 이제 세무서나 지나갈 때 보면은 그 부스 만들고 막 하라고 하지. 구청 세무서나 뭐 이렇게 지나가 보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대상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원에서나 이런 데서도 잘 교육을 안 해줬어. 뭐 이 사람이 나가서 직장인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18년도는 소득세 신고를 못했어. 몰라서 못한 거지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 같이 했거든. 그래서 이제는 5월달 되면 알아서. 근데 점점 이제 국세청 그 홈택스도 점점 더 발전돼가지고 이제 진짜 세무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작년에 뭐 그 좀 소득세를 많이 냈잖아. 뭐 내 기준에서. 그래서 환급 돌려받던 사람이 이제 다시 냈잖아. 그랬으니까 이제 일정한 그 소득에 속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됐나 봐. 그래서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얼마를 미리 소득세를 내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 연락이 그거 와가지고 있어. 미리 냈단 말이야. 이제 5월 달에 그때보다 덜 벌었으면 그 돈을 돌려받고, 더 벌었으면 그 돈 포함 또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거를 이제 좀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 난 아직 엄두가 안 나. 그냥 세무서 가서 신고하면 되지. 근데? 신고하고 뭐 그래서 세무사가 있는 거겠지?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알아서 신고를 해주는데. 세무사한테 가면 이제 뭐 그 비용을 지불하면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고 뭐 그런 게 그치. 있으니까. 절세를 해주는 그게 있으니까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하는데, 나는 그냥 세무서를 가려고, 동세무서를 가서 그냥 그렇게 내려고. 어쨌든 그런 거? 이제 세금과 어떤 사용료의 차이를 잘 안다. 그런 소득세 포함,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세도 있고, 재산이 생기니까 재산세도 내고, 그러니까 세금의 종류가 조금씩 늘어난다? 그게 이제 잘 정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잘 정착하고 있다는 게 되겠네. 그치. 뭐 이런 것도 될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좀 좋아지면은 좀 좋은 데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좀 근래에 와서인 것 같아. 예전에는 뭐 날씨가 좋든 뭐 흐리든 비가 오든 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 내 삶의 패턴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줬거든. 근데 요즘은 뭐 주말에 날이 좋으면은 야 이런 날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올겨울은 좀 유난히 춥네 이러면은 이렇게 추울 때는 좀 따뜻한 나라 좀 잠깐 놀러 갔다 오면 좋겠다. 날씨 좋을 때는 이왕이면 좀 더 경치 좋은 데 가 있고 싶고, 이런 것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날이 1년이면 쌓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살면서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좀 바뀐 게 아닌가. 나는 그게 또 있어.
생활총화 습성 그게 없어진. 그게 뭔데? 그러니까 뭐 항상 이제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북한에서는 그거잖아. 조직의 기준에서 뭔가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이고 이제 비판받아야 될 사람인 거잖아. 그런 어떤 조직의 기준이 여기서는 좀 사라졌으니까 뭐 남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하지 말아야 되는 남한테 부끄러운 행동들 뭐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행동들을 누군가 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절대 앞에서 뭐라 하지 않는 내 멋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아,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맞지?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조심스러워져.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막 이런 말 자체가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항상 대해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게 있고 감사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사는 나를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 나는 북한에서 거의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렇지. 자기 감정을 잘 표현 안 하지.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문자에서도 그렇고 전화할 때도 그렇고 늘 달고 살아 입에. 우리가 많이 친절해졌어 실제로. 뭐 지금도 무뚝뚝하긴 하지만 제가 북한에서의 나의 모습에 비하면은 뭐 난 완전 뭐 찐 남조선 서울 사람이지 뭐. 진짜. 아 근데 아주 살가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진짜 감사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 주변의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렇지. 우리가 뭐라고 해? 그냥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지막 좋았다. 아, 딱 이걸로 마무리 지으면은 너무 완벽할 것 같아.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항상 힘이 되고 진짜로. 네, 살만한 곳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근데 정말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자주 보이거든. 종욱 씨가 예전보다 많이 인상이 밝아졌다. 뭐.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결혼해서보다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저희에 대한 어떤 응원, 격려 이런 것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 부분도 크죠. 사랑은 사람을 바꾸죠. 나는 좀 자기 만나서도 해실해실해진 것 같아. 원래 해실해실했습니다. 아, 근데 그걸 잠깐 북한에서 생활총화로 동문회 왜 잠깐 해실해실입니까? 이제 비판받았다고.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어떤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었으니까 마냥 그렇게 웃으면서 살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잠깐 그걸 잊었었어. 잊고 살았어. 내가 좀 많이 우울하고 좀 많이 어둡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를 만나서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왔어.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